있다라는 거고. 자, 이제 국민의힘이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얘기 이제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란 세력과의 단절 안 한다.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막 상복 입고 막 저거 했잖아요. 예. 2번이나 했잖아요. 최근 들어서도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황교안이다 하고 자기들 운명을 예고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그 전신 말아먹은 사람 누구예요? 자기들이 예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주 가까이만 놓고 보면 우리가 황교안이다 했죠. 근데 불과 2주 전에 어디 갔어요? 5.18 광주. 그런데. 자, 그러니 예. 우리가 저 농담으로 북이 전략적 인내를 할 줄이야 뭐 이런 건데 광주 분들 대단하세요. 그래요. 계란 안 던지잖아요. 물세례 안 퍼붓잖아요. 네. 자, 우리가 황교안이다고 하는 사람이 불과 며칠 전에 5.18 광주에 가서 참배를 하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이게 그들 스스로 자기들 운명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도 말아먹을 거예요. 네. 참 충격적인 그런 국민의힘의 행태를 좀 보고 있는데 광주에 방문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호남을 찾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합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란 선전선동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우리 107명의 황교안이 여기 있다 이런 자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어떤 비판이 나오니까 내가 이게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다. 정확하게 나는 우발적으로 평소에 얘기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내가 계획하고 예정해서 한 얘기다. 라고 했죠.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뭐 윤석열 면회 간 것도 점점 여론이 좋아지고 있다는 식으로 그게 나오면서 거꾸로 방송 나가서 비판하지 말아달라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도 이 사람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장동혁. 그러니 저 한동훈 씨도 검사 출신. 다 논리로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가 계획해서 의도적으로 한 말이다라고 한다면 나가서 얼마든지 비판을 받아도 자기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판하지 말아달라. 앞뒤가 뭔 소리야 이게? 앞뒤가 안 맞네. 이번 자기가 생각해서 말을 했다라는 게 더 충격적이에요 지금. 그러니 나를 비판하려면 해라. 내가 얼마든지 내가 계획하고 예정해서 한 말이다. 그런데 비판은 하지 말아달라고. 아마 같은 당내 김종혁 최고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좀 아팠나 보죠.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상황을 보면 어제도 보니까 뭐 와서 뭐 국무위원이 안 나왔다고 해서 막 퇴장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할 때는 일하지 않고 일을 해야 될 때는 또 일하지 않는 이 모습.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보면서 국민들께서는 야 우리 혈세로 이렇게 월급 주고 있는데 이거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런 비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플랜카드에 보시면 온통 뭐 민생 비슷한 얘기를 써놓고 무슨 교부금 뭐를 땄다 이런 거 많이 써놔요. 그 사람들이.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전혀 맞지가. 민생과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을 호도한다. 살짝 그때 분칠만 한다.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이 상황이고, 자 지금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을 보면 민주당에서 이 검사들 항명 검사들을 향해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이 항명 검사장 16명 즉시 감찰 보직 해임 촉구하는 그런 입장을 냈고요. 또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이렇게 이걸 법안을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긁어부스럼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 스스로 매를 버는 거죠. 국민들로부터 매를 버는 거죠. 검사들. 이 딱 그 전날까지 버전이 조작 수사에 대한 것들이 엄청나게 불거지는 딱 그 찰나예요. 남욱 씨가 이제 진술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오마이에서 밝혔지만 3군데 고친 걸 보세요. 그 3군데 딱 고쳐 놓음으로 해서 단어 한두 개 들어가고 딱 고쳐 놓음으로 해서 물줄기가요. 전혀 다르게 확 돌아가잖아요. 원래대로 하면 그냥 남욱 유동규의 범죄예요. 그냥 그 사람들의 범죄예요. 그 일당에 대장동 5인방. 그들의 범죄예요. 그런데 그 3군데를 딱 고침으로 해서 3군데 들어간 사람이 있죠. 이재명, 정진상, 김용 이 3분이 갑자기 난데없이 거기 등장을 하면서 전체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이 시작되는 시점에 딱 그럼요. 그냥 조작 수사 의혹이 불거질 그때쯤 그 타이밍에 그냥 자기들 그
항소 그 건으로 콜을 걸어서 어떻게 한번 들빼지기를 해보려고 한 거죠. 그러다가 김병기 원내대표 포함해서 정청래 대표 등등 대치기 한 방에 그냥 씨름판에서 넉다운이 되는 넉다운 시켜야 되는 상황이 왔죠. 그러고도 반성 안 하잖아요. 반성 안 하죠. 네. 지금 뭐 노만석 대행도 사표를 내고 제일 나빠요.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그 사람이 한 표현이 뭐예요? 지난 정권에서는 뭐 일종의 얘기가 잘 통했는데 지금 정권하고 많이 부딪혔다는 식의 말을 했죠. 자, 우리는 검찰 정권이었어요. 우리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놀았어요. 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네. 예. 그러면 이 정부랑은 많이 부딪혔다는 뜻은 뭐예요? 뒤집어서. 이 정부는 그런 게 안 통했어요. 이 말이잖아요. 그렇네. 그게 윤석열과 너무 잘 통해가 너무 좋았는데 검찰 독재 정권으로 잘 해먹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니까 부대낀다 이 얘기를 하고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세요. 이쪽에서도 부대껴서 자기가 뭐에 대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고 검찰 내부에서도 밑에 사람들한테 창피당하고 욕먹어서 나간다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오늘 퇴임식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럼 퇴임식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한마디 내뱉으면서 정관예우가 유지될 수 있는 뭔가 코멘트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를 겨냥하는 발언하면서 나는 정관예우 받겠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일하는 거 보면 얼마나 굉장히 그 스마트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건 그걸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외압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증거를 대야죠. 말로만 하고 나갈 게 아니라. 아마 정관예우가 되려면 내가 외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됐다. 그 말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만약에 그런 류의 말이 나온다면 이거는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사를 해야 되는 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증거가 자기 주장만 있으면 한 정권이 그 사람 말에 의해서 휘둘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걸 내놔라. 지금 뭐 이진수 차관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뭐 사실상 압력을 받았다 이런 연기를 계속 피우고 있던데 이진수 차관은 전혀 법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했고 아니 분명히 말을 하잖아요. 그렇고. 지휘를 하려면 서면으로 하게 돼 있는데 서면을 안 하고 서류가. 서면을 안 하고 자기들이 진짜 그렇게 호기롭고 의로운 검사들이라면 위에서 압력을 넣든 뭐하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압력이 이렇게 들어와서 나 이거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서면으로 지휘하지만 나는 안 되겠습니다. 항소 포기 안 됩니다 하면서 항소를 하든가.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윤석열 정권 때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잘 통했고 해서 여기에 도저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기들이 했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은 모습. 결국에는 과거에 우리가 봐왔던 윤석열 뭐 징계 청구 소송 그때 한동훈 뭐 질결심을 하면서 1심에서 이겼던 변호사를 갈아버리고 이런 것들 봐왔지 않습니까? 기존에 왜 그때부터 시작된 수많은 거죠. 의원님들도 지적하고 저희도 지적하지만 뭐 초 단위로 가고 뭐 시간 단위로 가고 이런 때 아무런 말 없던 거 그에 대해서는 지금 이 주장을 하면서도 하나도 한 명도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말이 없잖아요. 그렇네요. 심우정 총장의 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그때는 왜 조용했었냐. 지금이라도 그러면 그때는 이러저러해서 뭐 안 했거나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뭐가 다르다라고 논리적으로 최소한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 주장을 관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 아예 논리가 없는 거예요. 논리가 없는 사람들이 수사의 최고 정점에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 김학이 뭐 윤석열 징계의 이 청구 소송 그다음에 지난해 있었던 김건희 무혐의 처리하는 그 과정 또 이번에 주기현 판사가 풀어줄 때 왜 항고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까지 요소 구비마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있는데 반성에 의해서 그렇게 아나무인처럼 오다가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누가 건드려 했는데 아주 지금 아킬레스건을 잘 치고 있는 거죠. 특활비를 뭐 특경비로 이걸 줄이고 또 기존에 있던 것도 특경비로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검사에 대한 징계 그 내용 법의 내용을 바꾼다든지 자기들이 이렇게 할 수 있던 배경이 바로 그거잖아요. 자기들은 파면당하지 않아. 그거잖아요. 탄핵에 의한 유일한 파면이 있는데 그렇게 된 케이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나무임에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우리를 어떻게 할 거야? 마음대로 해봐. 이런 거잖아요. 또 이렇게 했을 때 나가서 야 나는 조직을 위해서 나 이만큼 했어 하면서 후배들에게 어떤 파워를 유지하고 정관예우. 그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을 바꿔가지고 파면까지 갈 수 있게 파면에다가 네.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또 뭐 그러면 이제 또 뭐 위헌이다 걸고 나오겠죠. 직업 선택의 자유 뭐 어쩌고 하면서 나올 텐데 여튼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아니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일을 하면 됩니다. 맞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집단 행동하고 들고 일어나는 거 이런 모습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이거 바로 잡는다. 민주당에서 이 바로 잡기 위해서 법안을 바꾸고 있다. 바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이 비판을 받고 국민들로 지탄을 받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건 좀 뒤집기 위한 이걸 좀 이슈를 덮기 위한 네. 항소 포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윗선의 개입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여론 네. 이재명 대통령 여론도 지금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이게 만약에 진짜 지지율도. 그렇게 어떤 강압적으로 정권 차원에서 그들을 억지로 누르기 위해서 네. 논리적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억지로 했다라고 하면 안 그래도 흑화 악마화된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 억울함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지지율이 올라갈 리가 없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어제 발표되는 여론조사 이런 거는 이런 내용이 지금 반영이 되는 여론조사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기존에 이제 에이펙에 감동이 있었고 그거 여운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의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는 건데도 압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국민들도 알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기존의 보수 지지층도 그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보수 지지층 지역에서도 올라가고. 그렇네. 그러니까 이걸 검찰이 이렇게 나오니까 마치 원팀인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거봐 윗선 개입 결국 이재명 때문에 이렇게 항소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전혀 안 먹히죠. 현실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네. 워낙 그들의 아나무인을 많이 본 거예요. 여야를 떠나서 어떤 정권이 잡았을 때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성역처럼 검사들.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이번에 한 번은 반드시 이들이 개혁돼야 된다. 이 정도는 그 개혁의 정도 강도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그거는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검찰 개혁, 또 사법 개혁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꼭 해결해야 될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오늘 신용환 부위원장님과도 현안을 하나하나 분석을 또 해봤고요. 마음 놓을 때가 아니다. 여전히 그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게 네.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 왜 김민석 총리가 제안하고 대통령께서 받아들인 일종의 이제 내란 TF라고 뭐 명명은 그렇게 졌지만 내란 네. TF는 아니죠. 엄밀하게 보면. 그렇죠. 그랬더니 조선일보에 딱 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예. 동료를 고발하라는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뒤집어서 돌려드릴 수 있어요. 네. 내란을 눈 감으란 말이냐.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네. 수많은 제보가 저한테도 많이 오고 있어요. 네. 그래요. 이게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태스크포스입니다. 공직사회 기강 또 사기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아니 왜냐하면 예? 이 밑에 이제 일을 했던 실무자 입장에서 윗사람들이 뭐를 덮고 뭐를 네. 조작해서 하고 이런 것들에 너무 분개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화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말 못하고 계속 누르고 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딱 공식적으로 정부가 나오니까 아예 페이퍼로 수도 없는 제보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한 분은 여쭤봤어요. 예. 이걸 만약에 제가 공개했을 때 이 내부에서 신원이 오픈될 수도 있는데 어떡하냐. 상관없다 각오했다.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헌법 존중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공직사회의 그 모습 그걸 위해서 TF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밝혀낼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